네,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 있는 연기농약마트를 운영하는 정동수라고 합니다. 저번에 그 겨울철에 촬영한 거 그 다음으로다가 오늘은 2차로다 일단 촬영을 하는데요. 육묘기 심고 나서 그 병해충 관리하고 조금 있으면 정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양이나 배지에 대한 그런 소독,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식기에 그 꼭 필요한 그 우리 딸기 재배에서 병해충 관리하고 기타 주의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저번에 태풍이 오고 나서 온도는 높고 습도는 많고 하다 보니까 탄저병으로 다 인해 가지고서 모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요. 그래서 그 탄저가 좀 잘 좀 방제를 탄저병하고 시드름병약하고 방제를 좀 철저히 좀 부탁을 좀 드리고, 이게 그 발생이 되는 그런 원인이 또 있거든요. 원인은 대체적으로 다 보면은 물이 많아서 그러는데 포트 내에 과습이 된 경우, 그런 경우가 일단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요 부분, 딸기 재배에서 요 부분은 정말로다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. 뭐냐면 이게 탄저병하고 시드름병하고 작은 뿌리파리가 발생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분들은 잘 발생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해마다 잘 발생을 하는데, 첫 번째로다 그 환경적인 그런 부분인데 물주기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. 물을 오전에 좀 가능하면 일찍 주고 오후에는 좀 덜 줬으면 일단 좋겠는데, 오후에 물을 주게 된다면 코트나 배지의 아랫부분에 물이 일단 고여 있어요. 물이 일단 고여 있으면은 야간 부분에서 이 낮 시간대는 광합성이기 때문에 증산작용으로 다 수분이 배출이 되는데, 야간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뿌링이가 스패를 받는 그 정도가 잦아지면은 결국은 거기서부터 병이 오거든요. 병이 오면은 뿌리가 썩으면 냄새가 나게 된다면은 또 파리류 종류가 또 발생을 하고, 그러다 보면은 그게 모주하고 모주 사이에서 계속 번지고, 그렇게 돼서 물 주기를 가능하면은 오후 늦게는 주지 말기를 바라는데,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. 뿌리도 숨을 쉰다. 딸기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아실 거예요.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 육묘장을 쭉 보면 아시다시피 많이 실패를 했어요. 이게 원래 정상적이면은 이렇게 빈자리가 없어야 되거든요. 여기가 다 차야 돼요. 다 차야 되는데, 문제가 여기가 엄마묘가 있는 데서 엄마묘에서 새끼묘가 나와서 한 칸 와서 여기까지 다 차야 되는데, 문제가 뭐냐면 여기 엄마묘에서부터 병이 생기다 보니까 병이 생겨서 이 새끼묘까지 미처 오지를 일단은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새끼 엄마묘에서 병이 왜 생기느냐, 뿌리 부분에서 일단 이상이 있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서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듯이 물을 줄 때 가능하면 오전에 한 번, 날씨가 맑고 했을 때 점심때쯤에 한 번만 주지, 너무나 늦게까지 물을 주게 되면은 뿌리 부분이 썩어요. 썩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썩으니까는 얘네가 런너가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. 이 포트로다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토 자체가 한 번 사용하면은 5년에서 7년을 사용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병균이 다 있는데, 이 포트로다가 바꾸게 되면은 여기는 상토량이 얼마 안 돼요. 한 1에서 한 1.2리터 정도 빼니 안 들어갈 거예요. 또 하나가 1년 쓰고 나면은 요 엄마모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빼게 되면 뿌리채 상토까지 싹 빠져나와요.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포트를 메카니가 됐던 아니면 알코올이 됐던 다른 농약이 됐던 아니면은 뭐 과산화수소가 됐던 이거 갖다 소독을 하고 또 깨끗한 상토를 놓고 병기가 없는 모를 키워서 여기서 재배를 하면은 내년 농사는 당연히 잘 되겠죠.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
내년에는 좀 더 농사를 잘 짓게끔 그렇게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. 탄저병 약에는 요 메카니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요 메카니가 침투 이행성이 상당히 좋아서 얘가 효과도 일단 빠르고 또 오래 가요. 그래서 이제 요것을 줄 때 조금 전에 요 앞에 계신 분도 뭐 보셔서 일단 아시다시피 집에 일단 오신이 일단 있다고 하니까 이 오신하고서 같이 하면은 이 오신 자체에서도 일단 온실가루의 진딧물 또 웬만한 미소해충까지 또 얘 자체가 작은 뿌리 파리까지도 또 아주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식하고 나서도 이렇게 관주를 이렇게 주고 아니면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육묘상이기 때문에 요것을 주고 하는데 단 정식하고 나서는 얘는 한 번만 딱 줘야 돼요. 왜 그러냐면 꿀벌 독성이 너무나 강해 가지고서 이게 너무나 늦게 주면은 일화방 일단 수확할 때 벌이 일을 못 해요. 그래서 주로 얘는 이제 육묘상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. 요즘에 파밤나방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온도도 뜨겁고 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잎새기를 막 그 갉아먹고 있는데 그렇게 생겼을 때는 이거하고 또 유사한 뭐 여러 가지 일단 약재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알타과를 일단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타과를 주게 된다면 보통 오후 늦은 시간대 그때 주게 된다면은 깨끗이 일단은 정리가 되죠. 예. 작은 뿌리 파리약보다는 가장 좋은 게 정식 후 제가 적극적으로다가 권장하는 게 약 중에서 요 베리마크입니다. 베리마크는 제가 교육받기로는 침투 이행성하고 침달성이 뛰어나서 한번 관주를 해주고 나면은 3일 정도면은 얘가 일단 효과가 나타나거든요. 또 하나가 지속 기간도 일단은 매우 길어요. 얘는 지금 제가 주로 이렇게 육묘상이나 아니면은 정식 후에 그때 되면은 또 날씨가 또 서늘서늘해지고 하면은 작은 뿌리파리들이 외부에서 막 일단 들어오고 또 지금은 육묘상이지만은 그 배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물이 막 고여 있거나 아니면 소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는 그 미생물 뭐 활동이 그 심하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일단 줘가지고서 미리미리 일단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번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 약은 이 미리본이라는 이 약입니다. 이 미리본 이 약 자체가 등록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딸기 부분 같은 데서는 이게 탄저병, 시드름병 이게 이제 동시에 일단 되어 있었거든요. 그 전에는 이 미리본이 나오기 전에는 묘를 키우는데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 미리본이 나오고 나서 그런 부분은 일단 많이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. 현장에 다니면서 농가들한테 요 종이 그 표를 워드를 쳐가지고서 농가들한테 요거를 갖다 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요 내용은 뭐냐면 2016년 논산 딸기 시험장에 있는 이희철 박사님께서 이게 학술지에다가 이것을 낸 그런 자료인데 인산가리하고 질산가리를 1000배 그러니까 한 말에 인산가리 10g 질산가리 10g을 타가지고서 일주일 간격으로다가 3번만 연면 살포를 하시면요 여기 도표에 일단 나와 있는데 관부 굵기가 무처리하고 인산가리만 친 거, 질산가리만 친 거, 다른 거하고 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굵고요. 엽록소 함량도 더 많고 또 하나가 화분화도 더 잘 되고 제일 일단 중요한 게 꽃 피는 것도 좀 더 빨리 피거니와 일화방 때 수확량도 무처리한 거에 비해서 월등하면서 4월 때까지 수확량도 이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게 딸기 시험장에서 나온 것을 그 자료를 농가들한테 일단 일러주고 있어요. 요즘에 그 런너 절단 작업은 거의 끝났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가위를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어요. 현장에 가 보면은 가위를 갖다가 어떠신 분들은 지금 그냥 한번 작년에 썼던 그 가위 갖다가 계속 쓰다 보니까 가위에 탄저병 병균이 일단 묻어 있는 것 같다가 그거로 인해서 막 번지고 있거든요.
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, 아까 금방 보였듯이 메카니를 정량으로 다 희석을 해서 여기다 보면 이렇게 뚜껑을 액체를 이렇게 따서 여기다가 분 다음에 다시 끼워서 요거 갖다가 가위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틈 사이로다가 약 성분이 일단 나와서 계속 자를 때마다 일단 소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런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요즘에 고령화 되어 있고 하는데 농약 소독하는 것도 좀 아무래도 좀 덜하고 방제도 더 잘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크게 뭐 비싸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요런 도구를 좀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파밤나방 피해를 일단은 받았을 때, 얘가 파밤나방 피했을 때 알타코아를 줘가지고서 딱 잡았습니다. 그래서 잡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, 그 뒤에부터 안 생긴 것이 제일 작은 잎이 원래 맨 첫 번째 잎이에요. 얘가 파밤나방에 일단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잡았고, 요 잎이 제일 연해 보이거든요. 요 연한 잎이 가장 최근에 일단 올라온 잎인데, 그 뒤부터는 일단은 안 생겼죠. 유의묘 갖다가 실패를 한 것 같다가 여기서 탄저병 병균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메카니를 쳤고, 진딧물을 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오신 갖다가 여기 점적 코스로다가 관주를 일단은 넣어줬고, 그래서 우리 노블레스 살비왕 이렇게 교호살포로다가 계통이 틀린 것 같다가 교호살포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. 비 오는 날은 가능하면은 물을 한 번이나 양을 최소화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. 근데 광량이 일단은 많으면은 물을 2번 정도를 해주고 있고,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3시 이후에는 이 딸기모가 좀 시들어도 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물을 가능하면 좀 주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이유는 병이 없는 모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환경하고 이 약재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가 탄저병약, 시드름약 그런 것을 약을 정기적으로다가 뭐 속시원, 그러니까 미리본, 뭐 가지란 이런 것을 돌려가면서 일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포장에서는 지금 탄저병하고 시드름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이제 좀 있으면은 딸기를 정식을 할 때가 됐습니다. 딸기 탄저병약, 시드름병약에 등록되어 있는, 몇 년 전만 해도 등록되어 있는 약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. 농가들이 신제품이 일단 나와도 먼저 잘 쓰지를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이 미리본이라는 약재가 사실은 농가들은 아직도 나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상태인데, 딸기를 심고 나서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9월 초에 대체적으로다가 많이 심고 있는데, 첫 번째로다가 문제가 뭐냐면 시들어 죽는 그 피해가 너무나 엄청이 나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딸기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 미리본 잎제를 적극적으로 다 일단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적용 대상은 시드름으로다가 일단은 되어 있는데,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리본 액상 이 수화제 자체의 원재 자체가 탄저병하고 시드름병에 같이 일단 방제가 되거든요. 등록은 미리본 잎제가 시드름병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효과는 탄저까지 있다고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. 이 시들어 죽는 그 원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다가 이 원인은 작은 뿌리 파리로다 인해 가지고서 이 시드름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작은 뿌리 파리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약은 제가 알기로는 농약 중에서, 잎제 중에서 럭비 잎제변이 없는 것으로 제가 사실은 알고는 있어요. 그래서 시드름으로다가 등록되어 있는 약제도 요로 다 일단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좀 요 2가지 약제를 지금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요. 토경 재배 같은 경우는 이게 토경을 기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고솔에는 얼마 쓰라고 고솔 재배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팜 한농에서 연구소에서 다 실험을 했고 연구를 했는데, 이게 2kg짜리인데 2kg짜리 갖다가
딸기 모주로다가 4,000주를 기준 잡아서 고설했다가 뿌리고서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다가 이 미리본 한 봉 반을 6,000주를 기준해서 보통 그래서 하우스 한 동에 요거 한 봉 반, 럭비 잎제는 회사할 때 또 문의를 해봤거든요. 요것은 이게 3kg짜리니까 1.5kg 반봉 정도를 넣어가지고서 그 베드 위에다가 놓고 혼화 처리한 다음에 딸기를 이렇게 심게 된다면은 안정적인 그러한 농사가 될 것으로 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네. 이 식물은 자연 과학이기 때문에 정확한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은 그 대가가 반드시 피드백돼요. 근데 이것을 한두 개라도 건너뛰면은 그 대가는 나중에 꼭 다시 또 나타나요. 신기하게.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네, 올해도 2022년 지금 이제 딸기가 많이 심겨지고 할 그럴 때인데 첫 번째도 딸기를 다 심고 나가지고 꼭 살리도록 하시고 대풍 농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